신경과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봤었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자세적인 특성, 그리고 하면 안 좋은 동작, 추천되는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정말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려면은 그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집중하는데 머리에 자꾸 이제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고, 그 다음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두통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서면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럽거나 아니면 넘어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나한테 자율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토대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세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분들은 이 흉추가 있는 부분이 되게 평평해요. 일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곡이 없다 보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가 과하게 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체중은 앞으로 실려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몸이 나가 있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늑골은 흔히 이렇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벌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숨을 쉬게 되면은 우리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앞쪽에서 크게 부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 몸은 앞뒤 좌우로 다 팽창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체중이 앞으로 실려버리면 앞이고 뒤라고 치면은 이 앞쪽으로만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 목 앞쪽에 긴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숨을 계속 이렇게 쉬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종아리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요. 발을 보면 아시겠지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이 첫 번째는 발목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에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요. 여기서 종아리가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허리가 앞으로 더 굽어지기 시작해서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잘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서 일어난 앞으로 쏠려 있는 이런 자세가 이 위쪽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등이 평평한데, 체중이 앞으로 많이 이동해 있기 때문에 등이 평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막대로 가리키고 있는 오른쪽에 이 기립근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날개뼈 안쪽으로 통증이 잘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은 물론 목도 불편하지만은 날개뼈 안쪽에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등 쪽 그리고 약간 아래쪽으로도 쉽게 뻐근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종아리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앉을 때 쪼그려 앉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목 주변의 피로감도 상당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 근육이 벌써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근골격계 통증과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율신경과 관련한 분들도 이런 증상이 함께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등은 쫙 펴져 있는데 여기에다 대놓고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증상은 더 올라간다거나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핀 상태에서 우리가 자세를 피겠다고 다 펴버리면은 등에는 더 과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 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등은 평평한데 이분들의 특징이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명치 위쪽으로 해서 이 윗부분만 자꾸 굽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의 목이 거북목이고 라운드 숄더니까 무작정 펴야겠다라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운동을 시켜보면은 이분들은 그 다음날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는 운동들이 사실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SNS 보면은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등을 피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은 오히려 허리 쪽의 통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등 쪽에, 날개뼈 쪽에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굽어 있는 건 자세가 굽은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위쪽에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우리는 팽창돼야 되는데, 이 팽창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피기보다는 나한테 내 호흡 능력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억지로 피는 동작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운동은요, 방금 보신 것처럼 슈퍼맨 운동이에요. 자세를 세우겠다고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동작 역시도 잘못하면은 허리에 힘이 많이 간다거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이 승모근으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팔을 들어서 만세를 부르면 자세가 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기울어진 그 기전 자체가 일반적인 라운드 숄더와는 좀 다른 경향을 펼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세를 피면은 견갑골이 이 위치가 정상이라고 치면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세를 피면은 이렇게 그대로 기울어진 상태로 날개뼈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은 팔을 들 때마다 승모근은 지속적으로 더 뭉쳐요. 그래서 슈퍼맨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요, 허리에 만곡이 커져 있고 등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허리를 세우라고 하는 동작들은 추천되지 않아요. 허리에 오히려 부담감이 더 강해지고 골반 주변의 통증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동작들을 좀 주의시키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등을 피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흉추를 펴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로 자세를 세우기 위한 이 슈퍼맨 운동, 세 번째로 허리를 바로 세워서 척추의 만곡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동작들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동작은 지금 봐왔던 동작들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방금 하지 말아야 될 근육들 또는 추천되지 않는 그런 운동들은 몸 뒤쪽에 있는 신전근들이에요. 이 신전근들은 평생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복부 근육, 전면부에 있는 근육들이 충분하게 사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구핀근과 신전근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운동들은 주로 구핀근 운동들이에요. 복부 근육들, 그리고 전거근, 삼두근,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운동이 90-90 또는 90-90 힙 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누웠을 때 무릎이 90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공은 허벅지 사이에다 끼우고 공을 조여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뒤꿈치로 이 의자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과 뒤쪽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꼬리뼈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꼬리뼈가 들리면은 자연스럽게 허리는 바닥에 닿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에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골반을 당기는 게 아니라 누르는 힘에 의해서 꼬리뼈가 떠야 돼요. 이 상태로 유지하고 편하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허리가 뜬다거나 가슴이 심하게 올라가면은 이건 자세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공 잡고 뒤꿈치로 의자 누르고 꼬리뼈 띄우면서
허리가 닿을 수 있게 하고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 3초간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내뱉으시면 돼요. 6초를 내뱉고 나서 3초간 숨을 멈추시고 다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호흡을 3번을 하고 마지막에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풀으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호흡과 함께 이 동작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도 나오지만 허리가 바닥을 더 누를 수 있게, 바닥을 압박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호흡을 3번씩 해서 보통은 5세트 하는 게 정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잘 되면은 앉아서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복부와 허리 쪽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커지고 내가 길게 내뱉을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숨이 얕아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는 게 사람 많은 데 가면 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율신경과 그 다음에 공황 사이에는 증상의 일부 비슷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숨을 길게 내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와 허리가 동시에 부풀릴 수 있도록, 물론 이 옆에 가슴 앞뒤로도 넓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점차 몸통을 이 팽창시키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지금 한 동작들은 의자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내전근과 햄스트링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두근을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삼두근이 잘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팔을 완전히 올릴 수도 없고, 팔을 완전히 올릴 수 없으면은 몸을 세우기도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쪽은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보통은 위쪽에 있는 호흡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숨을 들이마실 때 팽창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견갑골이 그 모양에 맞춰서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워주려면은 이쪽으로 숨도 쉬어야 되지만 삼두근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들이 이런 동작들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 이 팔꿈치는 완전히 굽히실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굽혀 봤을 때 한쪽이 잘 안 굽혀진다면은 그쪽은 미는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는 운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팔꿈치를 완전히 굽힐 수 있어야 되고, 이 굽힌 상태에서 어깨에 그대로 닿으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보라고 하면 팔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면으로 팔꿈치가 향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옆으로 올라가고 벌리고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돼요. 자, 이 상태 들고 벌리고 원위치. 그래서 큰 원을 그리듯이
연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도 하셔야 됩니다. 머리 옆에 갔다가 다시 정면으로 갈 수 있게, 다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삼두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삼두 운동을 하거나 미는 힘을 쓸 때 삼두근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운동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두근을 미리미리 늘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 드릴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거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거근은 우리가 팔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 갖고 견갑골이 앞으로 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육인데, 이 근육의 사용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노릴 거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시 또 등에 만곡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운동하다 보면은 목이 살짝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복부 쪽과 허벅다리 뒤쪽, 그리고 상체에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정렬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는 전거근 운동 중에 하나인데, 전거근 스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동작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팔은 어깨 너비로 놓고 나란히 두세요. 운동 중에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상태 놓고 발은 나란히 두고 서서 등을 뒤로 쭉 빼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동그란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자, 밀어놓고 허리가 빠지면 안 되고요. 골반을 당겨 주셔야 돼요. 약간 후방경사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주 약간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을 빼고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팔꿈치는 고정해 놓고 살짝 앉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등에 이 중앙부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뒤로 밀릴 수 있도록 호흡을 3번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뱉고, 다 내뱉으면 3초간 멈춘 다음에 다시 또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3번에서 4번 하면서 방금 유지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했던 운동들이 전부 다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던 운동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동작에 익숙해져야지 우리는 딱 섰을 때 지면에 붕 떠서 허리를 펴고 세운 자세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바닥에 발바닥이 붙고 몸이 가운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호흡이 조금 더 편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과 관련된 운동을 간단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요가 블록에다가 머리를 올려놓고 과도하게 머리를 뒤로 제끼는 이런 동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